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매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4만 5천원. 지금 매상이 70만원대, 80만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흐름을 느꼈다는 거는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손님이 그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뭐 눈빛, 뭐 행동, 말, 맨날 손님만 보니까, 그것도 단골 손님만 보니까 바뀐 게 느껴졌고, 오늘은 또 특이한 점은 6시에 손님이 바바바박 온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원래 피크 시간에 확 왔다가 끝나는 거였으니까 당연한 건데, 지금 열흘 동안 이 느낌을 못 받았는데 오늘 이제 처음 받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뜨문뜨문 가족끼리만 뜨문뜨문 밥 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단체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직하게 100만원이 넘을 줄 알았어요. 100만원이 넘고 원래 매상을 찍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6시에 손님이 와라를 왔으니까 7시, 8시 널널해. 시간이, 손님 올 시간에 널널해. 근데 7시, 8시 한 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4만 5천원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마감은 8시 반에 마감을 해서 퇴근은 거의 9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영업시간을 끝까지 지키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배짱 장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있잖아요. 이 장사도 좋은데 일단 아까 제가 계속 멘탈 유지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10시까지 해서 멘탈이 유지가 된다면은 계속 10시까지 유지를 하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아이가 있고 아이도 빨리 보고 싶고 집에서 빨리 쉬고 싶고 뭐 게임도 하고 싶고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없을 때는 빨리 퇴근해서 이렇게 여가 시간을 갖고 즐기고, 그래야지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멘탈이 유지되니까 손님이 진상 손님이 오든 어떤 손님이 오든 괜찮습니다. 왜냐? 멘탈이 무너지지가 않았거든요. 멘탈이 무너지면 저도 손님한테 나도 모르게 막대한 건 아닌데 불친절하게 돼요. 진짜 아실 거예요. 사장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손님이 오늘은 밥이 왜 이렇게 딱딱해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방금 한 건데요? 방금 한 건데요? 원래 정답은 이게 아니죠. 딱딱하세요? 밥이 뜸이 좀 덜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서비스로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멘탈이 흔들릴 땐 순간적으로 손님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나를 짜증나게 더 돋구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멘탈 유지를 계속 제가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손님이랑 술 먹지 마라. 가게에서 술 먹지 마라. 그럼 가게에서 손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리고 밖에서도 손님 이야기 하지 마라. 웬만하면 그 동네에 살지 말아라. 왜냐면은 제가 이걸 마지막 5번째는 살지 말아라는 왜 느꼈냐면, 제가 축제나 아니면 다른 데를 그러니까 제가 사는 데에서는 우리 단골 손님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장사하는 곳에는 단골 손님이 많다 보니까 어딜 가나 다 알아요, 저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축제장을 가도 계속 손님이 알아보고, 뭐 여기 가도 알아보고, 마트 가도 계속 인사해야 되고, 이게 어느 순간 저를 다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 사니까 그거를 못 느꼈는데, 가끔씩 이제 장모님 집에서 잠을 자거나 뭐 이럴 때는 확실히 이게 느껴져요. 뭐 축제장에 점심 장사 끝나고 가서 놀다 오면은 또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다행히 좋게 소문이 나면 괜찮거든요. 좋게 소문이 나면. 근데 나쁘게 만약에 소문이 날까봐, 그래서 웬만하면 그 지역에서 좀 떨어진, 아니면 주택이면은 좀 시골로 이렇게 좀 피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건 좋은데 너무 내 이미지가 실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살지 말아라는 말을 한 겁니다. 내 이미지가 뭐 실추될 게 없고 문제될 게 없으면 살아도 상관없겠죠. 근데 저는 그 혹여나, 왜냐, 아까 구독자분들이 열정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저는 열정보다 거의 목숨을 갈아 넣습니다, 이 가게에. 왜냐, 저는 이 가게를 빚으로만 시작을 했어요. 빚으로. 그래서 저는 열정보다는 목숨을 갈아 넣었습니다.
당연히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죠. 빚으로 장사를 했지만 제가 겁이 없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이게 열정으로 바뀌긴 한 거죠. 이제 가게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처음에 가장 많이 싸우게 된 게 가게에게 준 그만해. 가게에게 준 그만해. 가게에게 준 그만해. 이게 거의 2년? 2년 동안 가게 얘기만 하니까 와이프가 가게 얘기 좀 제발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한 2년 뒤부터는 와이프한테 이제 가게 얘기를 안 해요. 가게에 뭐 있었던 일, 뭐 어떻게 됐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게만 너무 생각하는 것도 돈을 버는 데선 좋은데 또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는 그 상황에서는 또 가게만 또 생각하면 하면 안 되거든요. 집에 왔을 땐 또 가정도 생각을 하고 또 가게에 있을 땐 가게 생각을 하고 이게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거의 가게에 거의 90%가 있고 집에 10% 정도 와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 재밌는 것도 가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와이프한테 꺼낸다? 가게 얘기를 또 싫대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도 지금 무한리필을 한다고 글을 써주셨는데 또 4년째 돼가는데 매상이 이제 잘 안 나오시나 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달을 저는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이 아니라 벌써 작년에도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구독자분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제 서해 쪽에 바닷가 쪽에 이제 무한리필을 하시는 사장님이고 그 동네에 지금 그 지역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매상을 찍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에 이제 홀 2명에 주방이 2명이었나 1명이었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제 더 판매를 해야지 매상이 더 올라가니까 4천만 원까지만 좀 팔고 싶어 해서 배달 삼겹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은 개인으로 안 했고요. 샵앤샵으로 다른 프랜차이즈를 매장에 넣은 거예요. 왜냐? 아시다시피 개인 매장으로 찾을 거면 홍보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손님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집이 배달 삼겹살이 있는데 이게 맛있나? 맛없나? 아무도 평가를 해준 데가 없어요. 또 새로 생겨서 신기해서 시킬 수는 있는데 아마 배달 삼겹살 처음 이제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게 생각보다 안 팔린다. 오픈을 했더니 생각보다 안 팔린다. 그 광고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예전엔 슈퍼리스트였나요? 최고 비밀리 그 금액을 넣어서 오픈시켜주는 거. 그걸 해서 처음 오픈하신 분들이 이제 매장을 알렸거든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더더욱 이게 내가 배달 삼겹살을 하고 있다는 판매를 하기에 홍보가 힘든 거죠.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업체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에게 사연을 보냈어요. 배삼요라고 배달 삼겹살도 요리다는 프랜차이즈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업체를 넣고 알바를 1명을 추가했답니다. 1명. 그렇게 해서 판매한 게 월 1,000만원. 그래서 3천만원 팔던 매장이 4천만원이 돼가지고 나름 괜찮다고 다른 구독자분들도 해보라고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연뿐만 아니라 제가 전화통화도 하고 여러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뭐 이런 가게 얘기 그리고 배달 쪽이 좀 어떻냐. 왜냐면은 이 배삼료에는 배삼료를 딱 치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이제 처음 생긴 거지만 다른 지역에 블로그가 쫙 뜹니다. 당연히 보겠죠. 이게 배달 삼겹살은 젊은 층이 거의 주 고객이잖아요. 거의 50대, 60대 어르신들은 잘 안 시켜 먹잖아요. 보통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가 주 고객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많은 게 20, 30대겠죠. 그러니까 이 리뷰라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 리뷰가 뭔 필요해요. 그냥 입소문이 최고였잖아요. 입소문으로 야 그 지점 맛있대 먹어봐 요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맛집이라는 개념이 리뷰 작업이랑 그 다음 블로그 작업 이게 더 우선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가서 그 매장 가서 먹었는데 리뷰랑 완전 틀린 매장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기가 맛집이라고? 왜 이렇게 작업이 많이 되는 거야? 아마 느끼신 게 많을 거예요. 일단은 와서 맛이 있든 맛이 없든 이걸 보고 온 거잖아요.
그것도 이걸 보고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리뷰 작업이 돼 있는 걸 보고. 그래서 배산료를 선택한 겁니다. 지금 글을 적어주신 구독자분이 꼭 이 업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업체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장님이 개인으로 안 하고 프랜차이즈를 했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원래 무한리필이라는 자기 브랜드가 있으니까 굳이 이것까지는 개인으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홍보에 있어서 중요성을 많이 아신 거예요. 내가 차리면은 이 홍보비로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그다음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니까 차라리 이미 좀 안정된 프랜차이즈를 고르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글로 써주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죠? 먼저 하려면 동선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가 이 매장에서 배달을까지 할 수 있는 동선과 시스템이 갖춰줄 수 있나를 먼저 체크하시고 배달 삼겹살도 도전해 보시는 걸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배달 삼겹살이 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간장게장 쪽, 양념게장 쪽이 좀 많이 또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시죠? 미리 만들어 놔서 파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배달하는데 수월하고, 그리고 뜨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다는 장점과, 이 동네에 없는 메뉴인데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게 간장게장, 양념게장이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그래도 다행히 카페에 매상이 확실히 어제부터, 목요일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려운 지역이 대구, 경산, 경북 지역이 너무 크게 타격을 입었죠. 다른 데는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져도 대구, 경북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좀 응원해 주자고요. 아직도 많은 사장님들이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도 시작을 해서 많이, 다른 매장 사장님들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만 더 버티면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